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불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저 설기가 오랜만에 DJ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저번 문화살롱 블로그 편과 같은 조합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어떤 미친 이야기가 오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미친 이야기요? 네, 우리가 좀 정신 나간 텐션이었죠 그날. 네, 그럼 함께하고 있는 패널 여러분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은은함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온리원 하나입니다. 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여러분들. 녹음일 기준으로 얼마 전까지 확 추워지면서 첫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첫눈 다들 맞으셨나요? 첫눈 저는 맞았어요. 맞았다. 맞으셨나요? 저는 첫눈을 맞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저에게는 아직 첫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벌써 올해 눈이 벌써 3번이나 내렸죠. 3번이요? 네, 3번이나 내렸더라고요, 세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3번 동안 눈이 내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한 번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눈 저 3번이나 온지 몰랐는데 일단 첫눈 내릴 때는 등교를 하고 있었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전 3번째까지 온지 몰랐거든요. 2번째로 눈 왔을 때는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그냥 그날은 집콕했어요. 저는.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저는 이제 눈 3번 온지 당연히 몰랐고 아마도 집에만 있어가지고 눈 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고.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첫눈 날에는 공연을 했었고요. 두 번째 눈 날에는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려 3번째 눈이 오늘입니다. 오늘 눈 왔어요? 네, 오늘 녹음일이 12월 2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둡길래 아침에 딱 나와서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길래 우와. 네, 집 앞 좀 쓸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 올 때 어떻게 들었는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항상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을 전부 읽고 방송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이랑 반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연애 사고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연애가 불안할 땐 리플레이. 꺼진 연애도 다시 보자. 연애 과실 측정 프로젝트 연불리. 네, 오늘의 블랙박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기다리다가 지친다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6개월 정도 연애 중인 24살 대학생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참 배려심이 많고 저와 가치관도 비슷해서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가 크게 다퉜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연애 초부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매번 약속 시간을 늘 아주 조금씩 늦는 여자친구의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5분에서 10분 정도 늦는 거라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5분씩 늦는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보니 점점 서운함이 쌓이더라고요. 아니, 또 늦은 거야? 뭐 3분이긴 한데 진짜 너무하다. 너 어떻게 매번 이렇게 늦는 거야? 미안해. 오늘은 진짜 빨리 나왔는데 차가 막히더라고. 조금 늦었다, 조금. 하루 이틀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한 번쯤은 나보다 빨리, 아니 적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알겠는데 고작 3분 늦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빨리 출발한 거 알잖아. 근데 그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보자마자 화내는 거야? 너 정말 너무하다. 여자친구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 여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먼 곳에서 오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항상 약속에 늦고 이제는 별로 미안해 보이지도 않는 여자친구의 태도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정말 다투기 싫은데 이러다간 한번 크게 싸우겠죠? 그러기 전에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여자친구분께서 많이 늦는 게 아니라 거의 뭐 5분 정도를 늘 늦으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쌓이다 보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근데 많이 늦는 게 아니라 5분에서 거의 10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약간 여유롭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화가 나기보다는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매번 늦으시다 보니까 그 조금 화가 나는 남자친구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때요? 저도 약간 남자친구분의 입장에서 좀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5분 정도 한두 번 늦는 게 아니라 매번 늦는 거면은 사실 집 나오기 전에 10분 일찍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분께서. 약간 그래서 여자친구분에게는 이제 공감이 안 되고 남자친구분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남자친구분들의 의견에 약간 공감이 되신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두 분 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연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날 때 5분씩 늦는다 이러면 좀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연을 조금 더 진지하게 재밌게 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이 오고 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본격적인 과실을 따져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지각하는 것 때문에 애인이나 혹은 친구랑 다퉈본 적 있나요? 근데 저는 친구가 5분, 10분 늦는 게 아니라 뭐 20분 그거보다 더 많이 늦어가지고 약간 화가 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나도 그냥 여유롭게 나오면 되겠다. 나도 그냥 좀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아직까지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려니 넘어갔다 정도. 그렇죠. 저는 사실 친구 때문은 다퉈본 적이 없고 왜냐면 친구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냥 늦으면 늦나 보다 하고 이제 나중에 늦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애인이랑은 진짜 많이 다퉜어요. 왜냐면 제 애인은 지금 제가 연애 중인데 진짜 기본 1시간에 늦어요. 근데 이게 1시간이면 자기 집에서 그 약속 시간에 나와도 1시간이 안 늦는데 도대체 얼마나 늦게 나오면 1시간이 늦냐부터 해가지고 날 그 정도로 안 좋아하냐 이렇게 이제 엄청 서운했던 적이 있는데 좀 사귄 지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약간 해탈한 느낌? 이게 1시간 정도 늦고 막 30분 1시간 늦으면 솔직히 그때부터는 조금 감정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겠어요. 그죠. 네, 다들 그러셨군요. 사실 제 근처 애들은 많이 안 늦어요,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늦는 거에 그냥 익숙해진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근처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조금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연에 대한 과실 측정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제는 이건데요. 늘 지각을 하는 여자친구의 잘못이 크다 vs 고작 3분 늦은 건데 보자마자 화를 낸 남자친구의 잘못이 크다 인데요. 누구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여자친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 곳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한번 여자친구 집이랑 더 가까운 데서 만나거나 여자친구가 금방 올 수 있는 데에서 약속을 잡거나 이랬으면은 뭔가 여자친구가 올 때 시간이 덜 걸리는 곳에서 만났으면은 안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뭔가 그런 약속도 잡아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번 늦는 거면 이거는 진짜 아까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10분을 빨리 나오던가 그렇죠. 아니면 진짜 뭐 차 시간이나 그런 걸 잘 확인하던가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여러 번의 약속에서 정말 그 중간에서만 만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늦는 거라면 여자친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100% 여자친구의 잘못이 크다입니다. 아니 고작 3분 늦는 거는 한 번은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평소 준비하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그쵸. 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거 무조건 여자친구의 잘못이 맞고 남자친구가 화낸 게 당연합니다. 이거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여자친구도. 이게 다들 여자친구가 잘못했다는 쪽에 기우니까 제가 조금 더 태클을 그냥 임의적으로 거하자면 그냥 고작 3분 늦은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있으면은 10분, 20분 빨리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죠?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3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뭐 13분, 23분 이렇게 기다린 거다 보니까 그러면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본인은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늦고 이러면은 서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맨날 당근 녹음할 때도 30분 일찍 장소에 도착하는 편이라서 이해는 잘 안 가요. 그 이 심정이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냥 정말 뭐 차가 멀리서 오는 경우라면 차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이 늦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5분, 10분 뭐 이게 약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친구들 만날 때 뭐 한두 번 정도 3분 늦는 거 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포인트는 늘 한결같이 3분씩 늦는 여자친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랜만에 만나는데 한 30분 늦는다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어쩌다가 이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 또 뭐 파업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늘이라는 글자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늘. 그렇죠. 이 늘이라는 게 걸리는 게 늦는 게 버릇인 친구들이 있어요. 늘 늦는 게 버릇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굉장히 뭐랄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요? 친구의 잘못이. 저는 사실 이런 애인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경우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그냥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공연 준비를 많이 하니까 공연 팀들이랑 이제 약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하잖아요. 연습을 하잖아요, 보통. 그럼 늘 이제 10분, 20분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버릇처럼. 그러면은 매번 이게 그런 경우에서는 화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애인이 늦는 거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규칙적으로 늦는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냥 설기의 그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건데 이건 약간 노는 거고 네. 감정적으로는 이 사연이 좀 더 심각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업무적으로 만나는데 그런 거면 화만 내고 말지. 이 사람은 계속 그냥 같이 감정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늦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질문을 그러면은 하나 드려볼게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저희는 늘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하면 5분, 10분. 어떻게 보면 이 사연과 그렇게까지 먼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코리안 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늦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저도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해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고 이러니까 약속에 늦을까 봐 조급하고 이런 감정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오히려 편안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편할 것 같다. 네네. 저는 코리안 타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그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화장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화장에 이제 삘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 있고 그럴 때 이제 마음 편안하게 나 막 많이는 늦을 것 같진 않은데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네? 이제 이랬을 때 이해해주는 친구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하다가 화장이 삘 받으면은 이제 늦는다, 무조건 늦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10분 정도. 오,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 A는 코리안 타임을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게 쪼잔하다라고 느껴질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경우에서 왜 여자친구가 또 잘못인가를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코리안 타임은 그 가끔가다 한 번씩 지켜줘야지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고 명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매일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면서 지각을 해버리면은 그건 코리안 타임이 아니라 그냥 지각입니다. 변명이에요. 변명이고 지각이다. 네, 여자친구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리안 타임 아니에요. 이거 늘 지각하는 안 돼요. 늘 지각한다. 근데 애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분이 엄청 기대하거나 그날을 고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매번 늦으면은 아무리 한국 사람들끼리 코리안 타임을 감안해 준다고 해도 약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할 수 있다. 네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애인의 안 좋은 습관 어떻게 하면 고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번에 그냥 와라라라 뱉어버리는 편이다. 아니면 음. 틈틈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편인지 다들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하자면 저는 한 번에 말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말한다기보다는 그 일단 기분 약간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보고 한 같이 있는 동안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할까? 그러고 헤어지기 직전에 말을 하는데 항상 이제 말할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약간 상대방의 이제 그 단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동글동글하게 이래서 너의 이런 부분이 내 기분을 이렇게 안 좋게 해서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플러스 눈물 하면은 아이고. 네 하면은 이제 약간 고쳐지긴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약간 선 눈물 필승이라고 하죠. 맞는 것 같아요. 눈물 안 흘렸으면 안 고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많이 고쳐지셨나요? 일단 담배를 되게 많이 폈는데 담배를 하루에 한 2갑을 폈어요. 남자친구가. 오 세상에. 근데 지금 5개 비로 줄이고. 네 타협을 봤는데 그것도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아. 내년부터 완전 금연. 오. 약속을 하긴 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다분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5개비를 이미 지켰다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희망이 있고 되게 멋있는 애인분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은하님께서도 한번. 저는 틈틈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틈틈이. 행동 보일 때마다 근데 막 이렇게 진지하게 각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은데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뭔가 아 맞다 하고 가끔씩 이렇게 행동을 잘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 들어보면서 하나는 한 번에 이렇게 눈물과 함께 말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참다가 한 번에 얘기하면은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울면은 말이 엄청 꼬이고 아. 막 말을 못 하겠고 이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틈틈이 너무 날카롭지 않게 경고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틈틈이 말하는 은하와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쏟아붓히는 하나가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에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인이 없었으니까 애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한 번에 말하는 편인데 저는 좀 한 번에 말할 때 많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니까 차가움과는 좀 거리가 많이 먼 사람이긴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생겼을 때 좀 한 번에 얘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뇌가 많이 차가워지는 그런 거라서 좀 화를 낼 때 거의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느낌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싸늘하게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는 인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두 분은 그러면 약간 시간을 뒀다가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거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어떻게 얘기할지 정리를 하세요? 말 같은 거를? 어떠세요? 저는 약간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말하기 시작하면은 초반부에는 말을 잘 하다가 눈물이 한번 훑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전 정리는 안 해요. 정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성질인 것 같기는 한데 성질이요?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쌓이긴 쌓여요. 그 잘못들에 대해서 쌓이긴 쌓이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살다가 또 그런 일이 생겨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빠른 순간에 뇌에서 얘가 뭘 잘못했었더라라는 게 확 채워진 다음에 그렇게 내뱉는 그런 느낌이라서 평소에 막 정리를 해둔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러면은 한 번에 틈틈이 경고할 때라면 그냥 진짜로 그때 거슬리는 게 있으면 바로 너 이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정리가 필요한 정리요? 네. 저는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틈틈이 얘기하지는 않고 네. 저도 말하기 어려운 거는 항상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상황에서 좀 가볍게 뭔가 상대방을 너무 질타하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틈틈이 그냥 바로바로 이런 점은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뭔가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에 말하는 거나 이제 틈틈이 얘기하는 거나 각자 어떤 상황에서 쓰면 뭐 좋고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좀 특징적인 그런 화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 습관을 고치게 하는 방법을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애인을 안 늦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늦게 한다. 성공해 보신 분들이 없나? 아니 제가 성공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근데 번이요. 그건 이제 상대방도 좀 힘드니까 이 남자친구분도 잘 들으세요. 이게 그 남자친구가 대충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상대 여자친구분이 준비하는 시간을 대충 아실 텐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랑 오는 시간을 넉넉히 계산해서 만약 3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전화를 하세요. 3시 약간 3시간 반 전부터 10분에 걸쳐서 한 번씩 전화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나 이제 곧 준비한다. 오늘 늦으면 나 진짜 너랑 안 놀고 집 갈 거야. 끊고 다음 10분에 또 전화해서 나 진짜 지금 준비하라고 했다. 너 오늘 늦으면 가만 안 둔다. 끊고 그 다음번 10분 때 이제 너 진짜 마지노선이야. 준비하고 있지? 이러면 안 늦더라고요. 근데 이건 무척 힘듭니다. 저도. 그쵸. 준비하는 와중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하는데 신경 쓸 게 많은데 이제 10분 한 번씩 너 늦으면 큰일 나 이런 느낌이니까. 네, 이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다 성인이실 텐데 이게 늦는 게 습관이신 분들은 사실 그 마인드를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사연을 보니까 이전까지는 늦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에서는 화를 내신 게 나았지만 한번 진지하게 그런데 나는 너가 이렇게 계속해서 늦는 거는 좀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고쳐주면 우리가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때? 이제는 안 늦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분도 이 사연자님의 서운함과 상황의 심각성 이런 거를 알지 않을까요? 되게 정석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안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남자친구분한테 뭔가 그거를 생각해보게 하고 싶은데 끊임없는 MBTI 내절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는 걸로 화를 내는 건 제2 성향이실 가능성이 살짝 높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세울 때 보통 하잖아요. 정각에 하면은 정각보다 10분 늦게 이 계획을 적어두고 이렇게 맞춰서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보통 3분 늦는다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네. 3분 늦는다 했으니까 3분보다 살짝 더 애매하게 5분 10분 맨날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짜증이 나고 왜 기분이 안 좋은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거울 치료. 네, 보통 거울 치료죠. 그렇죠? 좋은데요? 네, 거울 좋은데요. 치료를 이렇게 해가면 사실 금방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울 치료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자친구라면 네. 10분 늦게 출발하실 것 같아요. 10분 늦게. 야, 계속 늦게 오네? 그럼 난 더 늦게 와야지. 몰라 이러진 않겠죠? 긍정적으로? 역효과로 이제 오히려 더 늦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황당하겠죠. 내가 10분 늦는데 갑자기 또 20분에 늦게 오면 그때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뭔가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 같아서 이제 과실을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최종 정리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좀 많긴 해서 천천히 정리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견이 약간 여자친구의 잘못이 크다라고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저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전혀 변함이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실을 듣는 게 약간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과실을 부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과실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여자친구분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마지막까지도 99%랑 100% 중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지속적으로 늦는다.
는 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아 이거는 1%라도 잘한 점이 없다. 아무리 화장이 오래 걸리거나 준비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늦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이 100% 잘못하신 겁니다. 10대 여기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1도 잘못하지 않은 건가요? 네, 아니 매일 늦는데 늦은 거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그거 화낸다고 다시 이렇게 받아치면은 그게 뭡니까? 네? 정말 하나도 건덕지가 없다. 네, 뭐라는 아니 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다. 오, 하나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을 듣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은하로 넘어갈게요. 은하는 과실 어떻게 보였을지. 저는 근데 10대0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도 한 8대 2 정도? 8대 2 정도.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분이 훨씬 더 먼 곳에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여자친구가 계시는 곳이랑 엄청 가까운 곳에서 봐가지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분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해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늦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덜컥 화만 내면은 남자친구분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서로 기분이 상하기만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8, 남자친구 2 이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남자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잘못이 됐다라고 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나의 마음은 변함이 아직도 없으실까요? 네. 아,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과실을 좀 측정을 해보면요. 아, 이게 그러게요. 저도 막상 하려니까 남자친구의 잘못이 잘 생각은 안 나긴 하는데요. 저는 9대1 주겠습니다. 여자친구 9, 남자친구 1을 줄 것 같은데 여자친구분이 100% 잘못했죠. 계속 늦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쵸?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가 터지는 것도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분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그게 정말 계속 거슬렸으면 계속 이제 말을 해가면서 이게 넌 좀 안 늦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한 번은 얘기를 해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확 발진을 해버리면 그거에 있어서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최종 비율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살짝 남았어요. 살짝 남아가지고 뭔가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게 계속 늦는 여자친구 말고 저는 약간 황금 밸런스라고 생각한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번 만나면 5번 중에 한 번만 늦는 거예요. 매번 지각은 아닌 거죠. 근데 한 번 늦을 때 30분에 늦어요. 네, 30분 늦는데 이 늦을 때 뭐 자기 늦는다거나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줍니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네. 자, 그러면은 한 번씩 한번 들어보죠. 어느 게 더 짜증이 나는 상황인가? 저는 매번 잘 오다가 한 번 30분?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뭔가 일이 꼬였구나, 뭔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늦는 거는 뭔가 왜 이렇게 건성으로 나를 만나지? 왜 이렇게 좀 정성이 없다. 정성을 안 썼지? 3분 솔직히 3분 가지고 정성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하여간 매번 늦으면 약속이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한 번 좀 30분 늦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의견이 다른데 저는 만약에 5번 중에 5번 다 3분씩 늦는 거 vs 5번 중에 나머진 다 괜찮은데 한 번만 30분 지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30분 지각하는 거는 30분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물론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3분 늦는 거는 사실 웹툰 하나 보면 3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30분 늦으면 게다가 오는데 뭐 나 늦을 것 같다 이런 연락도 잘 없이 무대포로 30분을 늦어버리는 거는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저는 좀 다른 이유로 이제 30분 늦는 게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매번 3분 늦는 거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30분에 늦으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 그쵸. 마음의 짐이 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0분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왔는데 나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돼서 막 더 하고 싶었어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30분이 좀 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네,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니까요. 갑자기 로맨틱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시고요. 구인 아니에요, 구인? 구인인가? 뭐 비슷하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최종 과실을 발표할 거예요. 자, 10대 0, 8대 2, 9대 1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1. 뜨거웠던 오늘의 연불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로 지각러의 심리를 읽고자 했던 한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사연자님의 애인분처럼 종종 지각을 하는 분들께서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다면 곧 2024년이 밝아오니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오해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을 새해 목표로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셨죠? 여러분들의 2024년 목표는 늦지 않는 지각하지 것, 않기. 지각하지 않기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은하, DJ의 설기, 패널의 은하? 하나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궁금각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